예, 주말의 명화라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그널 뮤직과 함께 시작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영화로 보는 정치입니다. 정말 이 영화와 정치, 특히 이제 요새 같은 시대에는 이 예술 쪽과 정치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화를 생각해보고 정치를 생각해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지난주에 이어서 항상 나오시는 우리 영화 평론가시죠. 최광희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춥죠. 되게 추워요. 예, 엄청나게 예.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제 뼛속이 시릴 나이래 가지고 예. 쥐가 막 뼈까지 스며들어요. 뼈까지.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현대 정치에서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선거. 선거라는 게 대단히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항상 뒷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이벤트라서 영화로도 곧잘 다뤄집니다. 뭐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그렇거니와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로 선거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네. 오늘 그래서 한국 영화, 그 선거 관련된 한국 영화 두 편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최민식 씨하고 젊은 여배우죠, 심은경 씨 주연의 특별 시민. 서울시장 선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편은 이제 지난해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성균 씨하고 설경구 씨 주연의 킹메이커.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예, 맞습니다. 예. 그 영화도 같이 한번 오늘 다뤄볼 생각입니다. 예. 자, 먼저 뭐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영화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도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관련 영화는 흥행에 성공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선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치르는 그런 이벤트인데, 영화로 그걸 또 보면 약간 좀 식상하다. 또 똑같은 소리 하겠지. 뭐 안 그래도 그냥 뭐 뉴스로 맨날 나오는 그런 서로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어떤 선거판의 정치인들 보는 것도 굉장히 답답한데, 그걸 또 무슨 영화로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두 편의 영화는 사실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먼저 특별시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민식 씨가 변종구라는 인물인데 서울시장이에요. 예, 현직 서울시장. 예. 근데 이제 재선에 이제 나가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이 정의로운 시장이 주인공이라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예, 뭔가 나쁜 사람이어야지만 영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노련한 능구렁이 같은 그런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제 재선에 나가서 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 후보도 상대 만만치가 않아요. 그 라미란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이 상대방 후보도, 라미란 씨는 정직한 후보에서도 또 조금 깨끗한. 근데 뭔가 어떤 그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이제 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변종구가 뭔가 그 카드를 던져야 된다.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젊은 선거 전략가가 필요하다. 아하. 그래서 이제 심은경 씨가 맡은 박경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을 기용을 하죠. 예. 근데 이 여성을 기용한 이유는 청춘 토크쇼라고 하는 데 가서 이 젊은이들 앞에서 한번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당돌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시장님은 왜 그렇게 구태의연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정치 너무 쇼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당시 분위기를 좀 뭔가 아주 참으로 확 끼얹듯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근데 당돌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래서 이제 박경을 캐스팅을 하죠. 그래서 선거 전략팀에다가 이제 이 친구를 딱 넣는데, 실제로 뭐 이 사람의 상사는 이 변종구 시장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에 있는 형 동생처럼 생각하는 곽도원 씨가 맡은 역할인데, 이 상사는 그 젊은 이 박경을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뭐 노련미도 없고
뭔가 네가 선거판에 대해서 뭘 알겠어 뭐 이렇게 해서 좀 무시하는데 아무래도 좀 뭔가를 승부수를 띄워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변중구가 이 여성에게 저 라미란 씨가 맡은 그 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이 승부수 아주 기가 막힌 승부수를 너한테 맡기겠다.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박경희 집에도 안 가고 선거사무소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미란 씨 쪽에서 내놓은 선거 캐치프레이즈지 않습니까? 선거 방송. 선거 방송에서 좋은 말은 다 하죠. 뭐 정의로운 말은 쭉쭉쭉쭉 이렇게 몇 개의 줄들이 올라가는데 그걸 반대로 해봤더니 반대로 읽어본 거예요. 난 마지막 줄을 처음으로 해서 쭉쭉쭉쭉 읽어봤더니 이게 그 라미란 쪽에 있는 그 야당 후보가 자충수를 두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쪽 후보의 선거 그 캠페인 방송인 것처럼 해서 처음엔 딱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마지막 줄부터 반대로 읽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직한 후보를 거짓말 후보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 라미란이 있습니다. 뭐 한다는 그걸 저 라미란이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부정어를 뭐 읽는 거예요. 부정어 다음에 자기가 나오는데 그걸 거꾸로 읽어버리면 자기를 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저쪽은 발칵 뒤집혔고 이쪽은 이제 승승장구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박경희라는 인물이 이 변종구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마치 그 오른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영화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심은경이 연기한 그 박경희라고 하는 인물이 승승장구를 달리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 변종구라는 서울시장이 중심 인물이거든요. 제 기억으로 무슨 살인도 나오지 않나요? 살인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냈죠. 교통사고. 예.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한번 걸릴랑 말랑 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야 음주운전 철수시키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장이니까 그 정도 영향력은 행사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이거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뺑소니잖아요. 그러니까 뺑소니를 한 걸 또 은폐시키려는 각종 공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경희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 해도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비도덕을 넘어서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어떤 금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가는 거를 복격하고 좀 유권자를 좀 생각해라. 유권자들에게 맨날 정의 얘기하는데 당신 가만히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변종구 시장이 그 젊은 친구한테 세상을 좀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내가 개를 늑대라고 해도 늑대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개를 늑대라고 해도 늑대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거짓말 한 대로 믿게 만드는 게 네 역할이지.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말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너는 선거 참모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좀 빚어져요. 이런 가운데 선거 전략 팀장과도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데 선거 전략 팀장은 결국은 이 사람은 변종구를 도와주는 이유가 자기도 뭐 하나 얻겠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언제든 그를 내칠 수 있는 그 회심의 반격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몰래 전화 내용을 도청해서 그거를 녹음 파일을 갖고 있죠. 그 전화 내용은 그 앞서 말씀드린 뺑소니 사고를 덮으려고 하는 통화 내용을 딱 본인이 결정적인 증거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앞세워서 또 이 변 시장을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 관련된 선거 관계자들의 이합 집산이 벌어진 가운데 사실은 선거라는 것이 이해 당사자들이 그거를 통해
뭔가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젊은이를 대변하는 박경, 심은경 씨가 연기한 인물이 그래도 이상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를 대변하는 대변인을 뽑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원칙주의를 계속 상기시키는데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는 대단히 순진한 그 젊은이의 그 이야기, 이상주의에 불과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묵살되는 씁쓸한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죠?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해야 될 영화 킹메이커요? 킹메이커. 네. 그거는 사실 이제 고 이성균 배우님이 이제 네. 주연이신데 이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 컨설턴트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영화는 또 마찬가지로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과 그다음에 정치인. 예. 근데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영화 킹메이커는 설경구 씨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역할을 맡은 겁니다. 예. 근데 영화 속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목포에서의 그 국회의원 선거 그때 실제로 벌어졌던 완전히 사실은 아닙니다. 영화적인 윤색이 좀 가해졌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상대편 후보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네. 이 쫙 고무신 돌렸다가 다시 뺐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죄송해요 잘못 갖고 왔다고.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고 이성균 배우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선거 참모. 그죠. 근데 굉장히 비상한 머리와 상황 인지력 그리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자신은 이 김 후보를 대단히 김 의원이라고 하죠. 김 의원을 대단히 존경합니다만 역시 그 당대의 그 공화당 정권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든가 뭐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밀려서 자칫 잘못하면은 의원 자리를 또 뺏기고 그 정치적 입지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기에는 선거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 주변에는. 그냥 김 의원의 진정성 하나 그리고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봐서 저기에 전략가가 필요하다 해서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김 의원한테 나를 등용하십시오. 나는 위원님을 너무 존경하고 진짜 끝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둘이 힘을 합치는데 김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선거 전략가이긴 한데 너무 해서는 안 될 것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공화당 선거 운동원 복장을 입고 마치 공화당 당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돈을 뿌려요. 예. 돈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 날 가서 돈을 뺏어요 또. 아니 잘못 가져왔다 그러죠. 네, 잘못 가져왔습니다 하고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쓴 거예요. 기분이 더 나쁘지. 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는 둘째치고 줬다 뺏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돌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저 뭐야 공화당 저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신민당 그 당원들이 또 와서 와이셔츠나 운동화 같은 걸 딱 또 선물을 합니다. 그때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냥 횡행했던 때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 기왕 선물하는 건데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하자. 그다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전략을 써서 당선이 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수인데 그걸 통해서 당선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도 중요한데 이제 김 의원 입장 설경구 씨가 연기한 김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정의롭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쪽 애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성균 씨가 연기한 그 선거 참모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이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겨야 당신의 대의가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기지도 않고 아무리 훌륭한 말 좋은 말 다 해봤자 현실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선거판에 그 현실과 이상 사이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솔직히요. 네. 그 옛날에 네. 우리나라에 정치 컨설턴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닉슨 때부터 해가지고 쭉 전부 이 대선에서 쉽게 얘기해 트럼프까지 이길 만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가 재밌냐면 이게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고 악명 높은 게 무명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과거에 뭐 좀 잘못 있다 이런 거는 이 하나의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러고 이제 굉장히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유명합니다. 굉장히. 근데 거기에서 저는 사실 고 이성균 배우님이 했던 바로 그 역할. 그 역할이 저는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저는 근데 사실 그 옛날에 그런 경우는 그게 이제 물론 픽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간 재밌게 봤어요 저는. 네.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고 김대중 그 대통령 진영을 뭔가 이렇게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반대죠. 전혀 반대죠. 예,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내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내침을 당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너무 그 권모술수, 맞아요. 권모술수를 쓰려고 하니까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서창대라는 영화 속에 서창대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서창대라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자신도 뭐 국회의원이 되든 어떤 정치권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건데 그거를 내걸고 딜을 하거든요. 나중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당신은 내가 보기엔 정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밀려나니까 저쪽에서 등용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좀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정보부인가 뭐데 독사 들고 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와서 이쪽에 와서 일해라.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쳐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스카우트를 하는데 원래 실존 인물은 이 서창대라는 인물의 모티브가 된 분은 뭔가 실종됐었다가 나중에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쪽으로 넘어갔다기보다는 그러나 넘어가서 이분이 이 저거를 만들었다. 그 지역 감정이란 걸 최초로 맞아요. 그 영화에 그거 나와요. 지역 감정이란 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그걸 재현을 하는데 뭐 영남 쪽에서 유세를 할 때 거기에서 호남 사람들이 영남 사람들을 막 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역 감정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대로 저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이렇게 되면서 호남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되겠죠. 호남은 그러지 않았는데 가서 호남인들이 영남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감정을 그때 만들었고 이것이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 서창대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그거를 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영화에 나옵니다.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들의 정서를 악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럼 당연히 나쁘겠죠. 나쁘지만 이 영화는 우리한테 딜레마를 주는 거죠. 특히나 정치인들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도 다 쓰면서 이기고 그 이겨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 비전이 실현될 가능성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아직까지도 곧 이제 총선입니다만 우리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사실 권력적 현상이지 이거에 여기에 어떤 도덕이 이거는 사실 명분이고 포장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도의 높은 민도를 가진 국민들은 그런 거에 더 이상 속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룰이 싸워야 되는데 네.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권력 투쟁만 남은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그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느꼈어요. 네. 뭐죠? 자꾸 잊어먹는 그 영화 제목. 킹메이커. 킹메이커. 예. 근데 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그 뭐 이런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이 또 흥미롭지만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의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유권자들이 이런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봄으로써 우리가 좀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를 좀 꿰뚫고 봐야 되는데 네. 좀 그런 해안들을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화와 정치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